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나비 1020이라는 청년단체에서 약 4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변호사 시험 준비라는 학업 때문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치, 지방의회에 도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강산이라는 동네 청년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대학생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1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서울시장 당시 선거가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는데요. 당시에 굉장한 네거티브나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뉴미디어라는 곳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 그래서 그것이 저를 정치에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또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단과대 다닐 때 그 학생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공동체 리더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쏟고 그리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이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정치권에는 더 많겠구나. 그리고 정치는 정말 사회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의정활동과 여러 중앙활동을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를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방황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의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개인의 행태가 아니라 어떤 사회의 모순이 보이면서 이런 걸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로컬 민주주의입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이르러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더 작은 단위에서의 협치,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진구에는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국회, 지방의회에 이어서 이제 동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게 가장 많은 경험을 남겨준 활동은 나비 1020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4년간 했던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연구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제가 그래도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은 어떤 세대 간의 장벽이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 세대 간에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장벽, 이것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어떤 변화를 겪어오다 보니까 각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치들이 너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변화해야 할 시기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다양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사실 기대도 많이 했고 실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안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그 정당 밖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여러 사안들의 그 맥스를 확인을 하면서 왜 자꾸 실수가 반복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되지 않게 견지하고 문제 제기하고 다양한 친구들과 또 대안 제시도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정당에 가입을 했는데요. 법률이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만 19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얻고 지금까지 2021년 7년 차 지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좀 많은 실망도 느꼈습니다. 기성 정치의 어떤 관행에
좀 상처도 받고 했는데 결국에 직업 정치인은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당에서 내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라는 워딩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기반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저부터 좀 단련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일단은 법학을 공부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이해하고 또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갖고 싶고요. 미래 세대의 영향력을 배제해가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고민 방법들도 좀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자리더라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파트의 위원이더라도 많은 분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훈련된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 신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분들이 좋은 출마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적극 영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광진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중앙 정치에서는 각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로컬에서 시작한다는 모토로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풀뿌리에서부터 작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일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책임성과 반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는 모습,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정치가 잘 굴러간다라고 우리 국민들도 다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국 정치를 쫙 보면은 책임지려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정치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우리 동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권에 뭐 미래라는 키워드도 없고, 그리고 이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맞지만 저는 결국엔 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이 문제다. 결국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든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든 결국엔 정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의 아젠다에 맞는 그런 발상과 그런 공감 능력과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그래야 이제 정치도 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진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 다음으로 아마 청년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 중에 청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청년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된 것이 거의 없어요. 조례도 그냥 다 죽은 조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이런 중앙의 거대 담론에 이제 좀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내 삶에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대표가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생활 정치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요즘에 가장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라는 키워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정 키워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 내가 어떤 좌우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고 있다라는 그런 차별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크거든요. 어떤 공정한 경쟁과 어떤 공정한 성과라는 너무 당연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명분론, 어떤 다양한 뭐 또 명분을 내세운 또 이런 제도적인 그 특혜들 때문에 막히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의 문제로 많이 귀결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냐면 결국엔 기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심지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로 귀결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나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장이 열렸을 때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능력주의에서 모두가 다 공정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 정치권이 좀 디테일하게 그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런 공정한 경쟁 라인 앞에도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을 좀 설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보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능력주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준석이라고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30대 이제 중후반의 그 젊은 정치인이 기성 정당의 이제 중진들을 꺾고 당선이 되면서 많이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를 꿈꾸는 일반 청년들이 다 이준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권리당원, 책임당원이라고 이제 불리는 권한이 있는 당원들이 나중에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당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준석이 상징하는 능력주의는 일정 부분 발현은 됐지만은 아직 그게 다 확산되기에는 아직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할당제가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도 이제 당원 당규의 몇 퍼센트를 이제 뭐 공천이라든지 활동 어떤 당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분배가 돼야 정말 이제 공정한 출발이 되고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 어떤 상식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아젠다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공정하게 그 기성세대를 물리치고 들어간 청년들에게 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성세대가 파놨던 이런 제도적인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또 다른 할당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선에서 이 아젠다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가 뭉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이 아젠다라는 세팅을 오히려 청년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이 청년 세대가 중심을 하는 아젠다로 세팅을 이끌어 간다면 말씀 주셨던 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기성세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사실 부탁하고 싶은 거는 특히 아젠다 세팅을 하는 그런 부분부터 청년 세대에게 양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보다는 그래도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저희 젊은 MZ세대들은 그래도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만약에 정무적으로 훈련이 조금 미약하다고 한다면 그럼 정당에서 의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X세대들이 이런 586 세대와 그리고 MZ세대의 가교 역할을 여러 다방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청년 세대들이 좌우를 떠나서 연대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 기본 조례라는 이제 풀뿌리 단위에서의 어떤 운동과 청년 자율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정말 좌우를 떠나서 서로 연대해서 목소리를 냈고요. 이게 결국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청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그런 청년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 영역에서 좀 연대를 했던 MZ 세대가 제도 정치까지 좀 나아가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렇게 하면 한국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런 게 중앙에서의 어떤 거대 담론보다는 풀뿌리에서 상향식의 어떤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대한 그런 가치인데, 개성에 대한 가치인데
이 가치를 흐트릴 만한 연대성을 그렇게 중시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고요. 꼭 하나로 청년이라고 해서 다 뭉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 청년들 세대만 뭉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성세대의 일부도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국민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결국엔 정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룹핑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들이 중요하다. 저는 그 MZ세대들의 특성이 맞춤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A라는 걸로 다 연대를 하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고, 근데 이제 특정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그 정책이 굉장히 뾰족하게 MZ세대의 아젠다로 도출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MZ세대들 하나로 묶고 연대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로 규정하기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을 하고, 맞춤형 정책, 맞춤형 그런 서비스로 다가가는 자세를 세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들이 연대할 수 있는 의제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선을 여러 개로 짤 수가 있겠죠. 각 분야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좀 한정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MZ세대가 분명히 또 한국 사회에 목소리 내고 그런 게 또 필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기성세대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